안녕하세요. 오늘은 관광명소, 야경, 카페까지 동선 낭비 없이 즐기는 부산 2박 3일 여행을 소개합니다. 새롭게 떠오르는 신흥 랜드마크와 이국적 감성의 야경 명소, SNS에서 각광받는 포토존과 전망 좋은 오션 뷰 카페, 현지인들의 방문이 많은 숨은 관광지까지 부산을 대표하는 명소들을 권역별로 엄선해 보았습니다. 여행 경비를 절감할 수 있는 KTX 할인 방법까지 안내하니 끝까지 시청해주세요. 여행 코스 소개에 앞서서 KTX 예매하는 꿀팁 하나 알려드릴 텐데요. 웹투어를 통해서 약 35%의 할인을 받을 수 있는 내용입니다. 서울부터 부산까지 가는 성인 2명 요금이 23만원인데요. 여기서 9산숲을 입장권을 구매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되면 입장권을 포함한 가격이 더 저렴하게 된 걸 확인할 수 있는데요. KTX 편도만 예매하더라도 할인받을 수 있는데요. 먼저 웹투어 홈페이지 또는 앱에 접속한 후 구간과 날짜를 선택하고 요금을 조회합니다. 복합 구매 시 즉시 할인이 되는 기차편 선택. 이렇게 하면 할인 전 금액인 59,800원이 나오는데요. 마음에 드는 입장권을 선택하면 49,540원으로 할인되는 매직. 와우. 1일차는 해운대 주변 대표 관광지와 포토스팟, 야경 명소를 중심으로 살펴보겠습니다. 1일차 첫 번째는 영화 같은 풍경이 펼쳐지는 블루라인 파크 해변 열차입니다. (2020년 10월) 개통과 동시에 한 해 동안 약 200만 명이 다녀갈 만큼 부산의 새로운 랜드마크로 자리 잡았습니다. 해운대, 청사포, 송정까지 운행하며 전 좌석 해안 절경을 감상할 수 있는 해변 열차와 일행끼리 탑승하여 사진 찍기 좋은 스카이 캡슐로 나뉘어 있습니다. 주말과 공휴일은 예매가 치열해 당일 발권이 거의 불가능하며 평일에도 원하는 시간대 탑승하기 위해서는 사전 예매가 필수입니다. 광장 입구에서 조금 들어가면 열차 정거장이 나오는데요. 정거장 앞에 닭강정, 추러스, 어묵 등을 판매하는 푸드트럭과 카페가 있습니다. 해변 열차와 스카이 캡슐 타는 곳이 나뉘어 있는데요. 스카이 캡슐은 편도로만 운행합니다. 저는 해변 열차를 이용했는데요. 열차 안에는 창문을 향해 길다란 벤치형 의자가 나열되어 있습니다. 지정 좌석이 아니며 자리가 부족할 때에는 입석으로 타야 합니다. 좌석에 높이 차이를 두어 뒷자리에서도 풍경을 감상할 수 있습니다. 휠체어 전용 칸이 있지만 기차를 오르고 내릴 때는 접었다 다시 펴야 하는 불편함이 있고 뒷자리에 있어서 시야가 답답합니다. 메인 정거장은 3군데이지만 중간에 내릴 수 있는 간이역들도 있습니다. 청사포 정거장에서 내리면 해변 열차가 지나가는 유명한 포토존이 나옵니다. 운행시간표를 미리 확인하고 일정을 계획하시기 바랍니다. 창밖으로 시시각각 변하는 풍경이 멋진 블루라인 파크였습니다. 1일차 두 번째 일정은 하늘 위에서 즐기는 바다, 부산 엑스더 스카이입니다. 부산에서 가장 높은 곳에 위치한 전망대이며 한국관광 100선에 선정된 곳인데요. 블루라인 파크와 인접해 있어서 함께 방문하기 좋습니다. 발끝에 드넓은 바다와 시티뷰가 펼쳐지는데요. 해운대와 광안대교가 한눈에 보이고 동쪽으로는 달맞이 고개부터 기장까지 보입니다. 쾌청한 날에는 울산과 대마도까지 보인다고 하는데요. 가시거리가 안 좋은 날에는 밤에 방문하여 야경을 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1층에서 전용 엘리베이터를 타고 전망대로 올라갈 수 있는데요. 기념사진을 찍고 엘리베이터에 탑승하게 됩니다. 1층에서 100층까지 이동하는 엘리베이터 안에 열기구를 테마로 한 영상이 상영되어 지루할 틈이 없습니다. 초고속으로 올라가기 때문에 카메라를 미리 준비하고 탑승하는 걸 추천합니다. 100층에서 내려 자유롭게 관람하면 되는데요. 층별 주요 매장을 참고해주세요. 대표적인 즐길거리로는 유리바닥 아래로 해운대 해변이 보이는 쇼킹 브릿지가 있고 야외 테라스에서 부산의 가장 높은 공기를 맡을 수 있는 스카이 가든이 있습니다. 부산의 역동적인 풍경을 담아내는 미디어 아트로 다채로운 볼거리를 제공합니다. 지상 370m 높이 투명한 유리에 누워 아찔한 사진을 찍을 수 있는 포토존과
터치스크린에 메시지를 쓰고 화면에 띄울 수 있는 포토존도 있습니다. 98층에는 블랙업 커피 매장이 있는데요. 2인석부터 다인석까지 다양한 테이블이 마련되어 있으며 사방이 통창으로 뚫려 부산의 스카이라인을 감상하기 좋습니다. 99층에는 세계에서 가장 높은 곳에 위치한 스타벅스 매장이 있는데요. 메뉴와 가격은 일반 스타벅스 매장과 동일합니다. 팝업 스토어와 기념품 가게들, 포토존이 많아 구경하는 재미도 있습니다. 99층에 스카이99 레스토랑을 운영하는데요. 메뉴판과 가격을 참고해주세요. 하늘 위에서 즐기는 바다, 부산 엑스더스카이였습니다. 1일차 세 번째 일정은 부산의 대표 해수욕장, 해운대 해수욕장입니다. 길이 1.5km의 넓은 백사장과 아름다운 해안선을 자랑하며 수심이 깊지 않아 피서 처리되면 많은 관광객이 몰리는 곳입니다. 크고 작은 호텔들이 밀집해 있고 빌딩이 많아 현대적인 풍경이 펼쳐집니다. 보행약자를 위한 경사로와 모래사장 위 데크길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매 5월마다 세계 유명 작가들의 모래조각전을 볼 수 있는 모래축제가 열리는데요. 전시는 6월 초까지 진행합니다. 해운대 해수욕장과 해운대역 사이 호텔과 맛집 골목이 많아서 숙박을 잡고 저녁 식사하기 좋습니다. 부산 대표 해수욕장, 해운대 해수욕장이었습니다. 1일차 네 번째는 이국적이고 황홀한 야경이 펼쳐지는 더베이 101입니다. 최신식 마리나 시설과 외식 공간으로 이루어진 클럽하우스입니다. 해운대 해수욕장과 연결된 동백섬에 위치해 있는데요. 요트 선착장과 함께 현대적인 건물들이 이국적인 분위기를 연출합니다. 1층 핑거스앤챗 매장에서 판매하는 피쉬앤칩스를 곁들이면 호주 시드니 항구도시 달링하버에 와 있는 듯한 기분마저 듭니다. 최근 블루보틀 팝업 트럭이 설치되어 방문객이 더 많아졌습니다. 일몰 이후 폭죽놀이까지 즐길 수 있는 요트 투어도 가능한데요. 모든 시간 매진 행렬로 미리 매표하셔야 합니다. 투어 요금과 이용 안내입니다. 동백 공영주차장을 따라 올라가면 바다로 내려갈 수 있는 길이 있는데요. 출사객들에게만 알려진 포토존으로 광안대교와 더베이 101의 야경을 함께 감상할 수 있습니다. 뒤쪽에 산책로를 따라 포토존도 마련되어 있으니 참고해주세요. 황홀한 야경이 펼쳐지는 더베이 101이었습니다. 2일차는 부산의 원도심을 중심으로 근대와 현대를 넘나드는 관광지들을 살펴보겠습니다. 2일차 첫 번째 일정은 문화와 역사가 흐르는 부산의 마추픽추 감천문화마을입니다. (1950년대) 6.25 피난민들의 삶의 터전으로 시작된 마을인데요. 산자락을 따라 집들이 계단처럼 여러 층을 이룬 모습이 고대 잉카 유적을 닮아 부산의 마추픽추로 불립니다. 한국관광 100선에 5회 연속 선정된 관광 명소인데요. 마을이 내려다 보이는 어린 왕자 조형물에서 사진을 찍기 위해 여전히 많은 관광객이 찾아옵니다. 경사가 가파르기 때문에 마을 안내센터부터 시작하는 게 좋고 거의 모든 상점과 포토존이 있는 메인 관람로를 이용해 관람하는 걸 추천드립니다. 메인 관람로는 휠체어와 유아차 사용도 가능합니다. 안내센터 바로 길 건너 공영주차장에 주차하시면 편리합니다. 관람로 초입의 작은 박물관에서는 감천문화마을의 역사와 추억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마을 곳곳에 벽화와 작품, 포토존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간식류를 판매하는 상점과 카페들이 이른 아침부터 문을 열기 때문에 간단히 허기를 달래기 좋습니다. 어린 왕자 포토존은 항상 대기줄이 있어서 찾기 어렵지 않습니다. 바로 옆으로 액자 포토존과 등대 포토존이 함께 있습니다. 체력과 시간이 많은 분들은 마을을 더 구석구석 살펴볼 수도 있습니다. 문화와 역사가 흐르는 부산의 마추픽추 감천문화마을이었습니다. 2일차 두 번째는 바다를 가르는 해상 케이블카 송도 해상 케이블카입니다.
송도 해수욕장 일대 약 1.6km 바다 위를 가로지르는 해상 케이블카입니다. 최고 86m 높이에서 해수욕장은 물론 기암절벽, 잔도길의 아찔한 풍경까지 즐길 수 있는데요. 다양한 포토존과 전시, 용궁 구름다리 등 함께 즐길 거리가 가득합니다. 1층은 데스크와 매표소로 운영되며 케이블카 종류에 따라 가격이 달라집니다. 루프탑으로 올라가면 옥상 정원에 실감나는 공룡 모형이 있으니 참고해주세요. 엘리베이터와 자동문, 단차 없는 이동 통로로 보행 약자도 이용하기 좋습니다. 4층에서 탑승할 수 있는데요. 탑승 전 어른들에게도 사탕과 기념품을 나눠주는 이벤트를 진행 중입니다. 케이블카당 8명이 들어갈 수 있지만 일행끼리 탑승시켜줍니다. 바닥이 투명한 크리스탈 케이블카를 탑승하였는데요. 우리나라 제1호 공설 해수욕장인 송도 해수욕장과 국내에서 가장 긴 해상 산책로가 보입니다. 흐린 날씨라 다소 아쉬운 풍경이지만 쪽빛 바다가 보일 만큼 바닷물이 맑고 영롱합니다. 해안 절경을 따라 아찔한 산책로가 펼쳐지는 송도 해안 산책로도 보이는데요. 멀리 함께 방문할 용궁 구름다리도 보입니다. 케이블카에서 내리면 기념사진을 찍게 되는데요. 사진 구매는 자유입니다. 3층 전망대에는 어린 왕자 동화 이야기를 풀어낸 조형물들을 설치하였는데요. 바다를 배경으로 사진을 남기기 좋습니다. 건물 밖으로 편의점이 있으며 간단한 분식들을 판매합니다. 야외 광장에도 다양한 포토존과 함께 즐길 거리가 가득한데요. 송도 일대에 공룡 발자국과 화석이 발견되어서인지 실감나는 움직이는 공룡들을 전시해 놓았습니다. 다양한 즐길거리가 가득한 송도 해상 케이블카였습니다. 2일차 세 번째는 18년 만에 돌아온 용궁 구름다리입니다. (18년) 만에 복원하였으며 한국관광 백선에도 선정된 곳입니다. 길이 127m, 폭 2m의 현수 보행교인데요. 메쉬형 바닥으로 바다 위를 걷는 듯한 짜릿함을 느낄 수 있습니다. 아찔한 산책을 즐기며 시선을 돌리면 기암절벽이 빚어내는 경관과 바다의 풍광을 마주하게 됩니다. 관람로가 계단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노약자는 주의해주세요. 바다 위를 걸으며 기암절벽의 풍경을 즐길 수 있는 용궁 구름다리였습니다. 2일차 네 번째는 포토존이 가득한 부산의 산토리니 흰여울 문화마을입니다. 흰여울은 북내산 기슭에서 굽이쳐 내리는 물줄기가 흰눈이 내리는 모습 같다고 하여 지어진 이름입니다. 가파른 절벽 위로 밀도 있게 지어진 집들이 하얗고 파랗게 채색된 모습인데요. 아름다운 풍경 덕분에 영화와 드라마 촬영지로도 알려지며 감천문화마을에서 흰여울 마을로 여행객들이 늘어나는 추세입니다. 좁은 골목 사이마다 소품샵과 카페, 게스트하우스들이 자리 잡고 있는데요. 마땅한 식당은 없지만 바다를 바라보며 담벼락에서 식사를 하는 라면 가게가 유명합니다. 걷다 보면 바다를 향해 계단이 연결되어 있는데요. 해안을 따라 나 있는 산책로에는 파도가 넘실대는 듯한 그림이 발걸음을 재촉합니다. 흰여울 문화마을 끝나는 지점에서 계단을 살짝 내려오면 SNS에서 유명한 포토존이 나옵니다. 계단을 조금 더 내려가면 터널이 나오는데요. 많은 여행객들이 인증사진을 찍기 위해 줄을 섭니다. 터널을 빠져나오면 푸른 바다와 기암 괴석을 만날 수 있습니다. 포토존이 가득한 부산의 산토리니 흰여울 문화마을이었습니다. 2일차 다섯 번째는 육지의 끝에서 아찔함이 넘실거리는 오륙도 스카이워크입니다. 서쪽에서 보면 5봉우리, 동쪽에서 보면 6봉우리로 보인다 하여 오륙도입니다. 12만 년 전까지는 반도 형태의 육지였지만 파랑의 침식작용으로 분리되어 만들어진 지형인데요. 남해와 동해가 만나는 분기점이며 해파랑길과 남파랑길의 시작점이기도 합니다. 날씨가 좋은 날에는 대마도를 가장 가까이 볼 수 있는 곳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스카이워크는 35m 해안 절벽 위에 유리바닥으로 설치하여 현기증이 날 정도로 아찔함을 느낄 수 있는데요. 2023년 새 단장하여 더 짜릿한 경험을 즐길 수 있습니다. 아찔한 광경에
관람객들의 카메라 소리와 웃음소리가 끊이질 않습니다. 공원 입구에는 오륙도 홍보관이 있는데요. 오륙도의 역사와 해양 생태계 등을 살펴볼 수 있도록 전시하고 있는 유익한 곳입니다. 바로 옆으로는 오륙도 해안뷰 해파랑 카페가 있으며 음료 가격은 5,500원부터 8,000원 사이입니다. 선착장 근처 해녀촌에서는 해녀가 채취한 해산물을 맛보는 재미도 있습니다. 육지의 끝에서 아찔함이 넘실거리는 오륙도 스카이워크였습니다. 2일차 여섯 번째는 부산에서 가장 핫한 광안리 해수욕장입니다. 부산 사람들이 전부 광안리에 모였을까 싶을 정도로 많은 사람들이 방문하는 핫플레이스인데요. 해운대 해수욕장을 제칠 정도로 각광받고 있는 곳입니다. 바다 위 7,420m에 걸친 광안대교가 멋진 풍경을 만들어내고 저녁이 되면 광안대교 경관 조명으로 인해 일약 부산을 대표하는 야경 명소가 되었습니다. 더베이 101에서 출발한 요트들이 광안대교 아래에서 폭죽을 터뜨리며 밤하늘을 밝혀주고 가수들의 버스킹 공연도 수시로 열려 낭만을 더합니다. 국내 최초 드론 라이트 쇼로 밤하늘을 수놓으며 잊지 못할 추억을 선사합니다. 수평선 위로 달이 떠오르는 월출을 보는 것도 해수욕장을 즐기는 방법 중 하나입니다. 위로 올라가는 다리. 오션 뷰를 즐기며 공간을 즐길 수 있는 개성 넘치는 식당들과 카페들이 밀집해 있어서 매력을 더하는데요. 일부 매장에서는 이벤트 기간 동안 명당 자리 예약도 받습니다. 플리마켓이 열려 구경하는 재미도 있습니다. 해변으로 내려갈 수 있는 무장의 길이 있으니 참고해주세요. 야경 명소로 자리 잡은 광안리 해수욕장이었습니다. 3일차 일정은 기장의 아름다운 해안 라인을 즐길 수 있는 관광지들과 힐링 명소를 살펴보겠습니다. 3일차 첫 번째는 한국에서 가장 아름다운 사찰 해동 용궁사입니다. 대부분의 사찰이 산속에 있는 것과 달리 해안가에 위치하고 있는데요. 1970년대에 창건된 신생 사찰이지만 이색적인 풍경을 자아내 아름다운 사찰로 알려지면서 부산의 대표 관광지로 자리 잡았습니다. 새벽부터 개방되어 이른 시간 관광을 시작할 수 있는데요. 일출 명소로도 알려져 있습니다. 좁은 보행로와 계단이 많아 보행 약자의 방문은 어렵습니다. 주차장에서 용궁사 입구까지 노점이 빼곡히 들어서 있는데요. 간식거리들을 사먹는 재미도 있습니다. 절 입구에 12지상들과 교통안전기원탑과 같은 석탑을 지나게 되는데요. 본격적인 관람은 계단을 내려가야 시작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다리를 지나며 동전을 던지고 소원을 빌기도 하고 사찰 곳곳에서 기도를 합니다. 사찰에서 운영하는 소원뜰이라는 카페가 있는데요. 아이스크림과 생수, 음료 등을 판매하며 커피 메뉴도 있습니다. 한국에서 가장 아름다운 사찰 해동 용궁사였습니다. 3일차 두 번째는 부산 현지인들의 힐링 명소 아홉산숲입니다. 아홉 개의 골짜기를 품고 있어서 아홉산이라 불리며 외지에서 방문한 관광객보다 부산 현지인들이 더 많이 찾는 장소입니다. 한 가문에서 400년의 세월을 가까운 사유림으로 약 15만 평에 달하는 숲에 다양한 나무 군락이 아름다운 분위기를 자아내는데요. 대나무, 편백나무, 은행나무, 금강송 등 다양한 수목이 산을 뒤덮고 있고 116그루의 보호수가 있습니다. 특히 대나무 중에 가장 굵은 대나무인 맹종죽과 거북이 등 모양처럼 생긴 국압죽은 희소성이 높습니다. 영화와 드라마를 촬영한 배경지에서 인증사진을 남겨보세요. 수령 300년에서 400년의 세월을 이겨낸 금강소나무 숲도 있습니다. 부산 현지인들의 힐링 명소 아홉산숲이었습니다. 3일차 세 번째 일정은 기장 카페 투어입니다. 편안한 공간과 오션뷰가 멋진 기장 카페의 선두주자 웨이브온 커피, 세계적인 건축가가 설계한 초대형 오션 뷰 카페 코랄라니, 유럽 대저택에 초대받은 듯한 정원과 현대적 감각이 공존하는 보몽드, 감성적인 정원과 온실, 폭포를 즐길 수 있는 아뜰리에 은유제,
제과 명장의 빵을 맛볼 수 있는 대형 베이커리 카페 칠암사계, 휴양지 리조트 느낌의 수영장 카페 시엔트리, 포토존이 다양한 산토리니 감성의 D1 등이 유명합니다. 문화와 낭만이 흐르는 도시 부산 2박 3일 여행 어떠셨나요?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부탁드릴게요.